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1년 8월 17일부터 개정되고 시행된 농지법 중에서 우리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림지역 내 토지에 대한 내용하고, 또 두 번째는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농사를 짓지 못하고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네 가지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선 도시지역 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농림지역, 관리지역, 자연환경 보존권역으로 되어 있고, 또 도시지역은 뭐 주상공록 해가지고 주거, 상업, 공업, 녹지지역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농림지역 땅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한 48.9%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그 농림지역 토지를 농림지역 안에 있는 그 농지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그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같은 토지를 뭐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본인이 원하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었는데, 이번 개정이 되면서 농림지역 내 농지들은 사는 사람의 조건이 303평 미만, 1000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를 살 때는 내가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야만 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또 농업인으로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. 또 지금까지는 그 303평 미만의 농림지역 내 토지를 사서 주말농장으로 그 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, 아예 주말농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303평 미만의 농림지역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팔고 싶다고 하더라도 팔 수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한 100명이었다면 개정된 농지법 하에서는 그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한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되게 황당했던 것은, 지금까지 어떤 아파트에 관련된 세법이나 그런 것들이 바뀔 때는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약된 것들은 그 시행되는 개정되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급 적용하지 않고 그 이전의 것들은 인정해주는 식으로 법들을 개정을 했었는데, 이번 농지법 개정은 전혀 그 개정되는 법을 완전히 소급 적용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21년 8월 9일 날 군에서 공인중개사들에게 농지법이 이렇게 바뀔 것이니까 참고하라는 그 협조 요청의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요.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요거는 제가 경험한 그 사례인데요.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집 옆에 있는 이 100평 정도의 농림지역 토지를 매입하려고 7월 17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6일 날 계약하고 또 8월 5일 날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았는데,
8월 17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된다는 그 발표가 있었고요. 그리고 8월 17일 이날부터 이제 실제로 그 농지법 개정이 시행됐고, 이전에 계약한 사람이 8월 25일 날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하려고 신청했는데 등기소에서 이전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. 농지법 개정으로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주말 농장이 아닌 농업 경영으로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데, 1000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으로 그 농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. 그래갖고 이 건은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그 농사를 짓지 않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왜 농사를 짓지 않는지 그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하면은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, 이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또 지금은 이제 소명 기간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. 1년에 한 차례씩 그 농지에 대한 그 경작 확인을 다 해가지고, 만약에 그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소명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고,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현재는 20%에서 또 개정 후에는 25%까지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. 또 상속받은 농지도 농사 짓지 않으면 당연히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고요. 지금까지는 휴경하는 농지라든가 또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정이 그냥 법에는 있었지만 미미할 정도였었는데,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화해서 농지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. 또한 그 내가 농사짓지 못하는 땅을 임대차 해줬을 때 그 임대차 대상자가 바뀌었을 때 읍면장에게 60일 이내에 필히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번에 그 농지법 개정된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 시골에서 일하면서 보면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들이 실제로 많거든요. 뭐 물을 확보할 수 없다거나 또 뭐 그 길이 없다거나 그런 산자락 밑에 땅들은 사실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즘 그 이런 농지법 같은 것들이 개정되면서 그 이장 회의에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. 하지만 그 이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이장이 몇이나 될지 되게 황당스러웠었습니다. 법을 개정할 때는 어느 분야나 그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토론도 좀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검토하고 그러면서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말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개정된 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너무도 큰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내가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기회를 10분의 1로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땅을 매매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고, 또 반대로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농림지역 토지를 구입해서 농막도 설치하고 주말 농장도 좀 가꾸고 그렇게 좀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도 없는 그런 정말로 서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고 싶은 그런 길들을 다 막아버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.
예를 들어 말하자면 같은 지역 내에서 관리 지역 누구나 와서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관리 지역 땅이 뭐 한 평에 뭐 70만 원, 80만 원 한다면 농림 지역 내 토지들은 뭐 한 30만 원 전후는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농림 지역 땅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절대로 투기하는 분들이 아니에요. 투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몇천만 원짜리 그 농림 지역 땅을 삽니까? 어떤 그 땅은 가지고 싶지만 돈이 적은 분들이 어떤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,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것은 국가에서 농막이나 주말 농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은 사람들의 건강,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지고, 또 주말 농장을 가꾸면서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정말 되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도 되게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좀 어떤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바르게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. 제가 이 농지법 개정은 제가 현장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, 또 이렇게 작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참고로 하시라고 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